똑같이 70세인데 어떤 분은 산을 오르고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단 5가지 지금 확인 안 하면 10년 손해봅니다. 예전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니까 나도 오래 살겠지. 하지만 40년간 노화 연구를 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장수는 유전이 아니라 습관이었어요. 저는 40년간 노화 속도를 연구해온 정혜민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생리학을 가르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랫동안 추적 관찰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장수하는 분들에게는 딱 5가지 공통점이 있더군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정말 습관만으로 수명이 달라질까? 하지만 20년 넘게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한 결과 확실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80세에 혼자 여행을 다니고 어떤 분은 70세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하더군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5가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기준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장수 체질인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검사 장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들입니다. 요즘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시나요? 밤새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는 신호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5년 후, 10년 후 후회하실 수 있어요. 듣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얻게 되실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그 10분이 앞으로 10년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도 바로 잡아 드릴게요. 혼자 하기 힘들다고요? 괜찮아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돈도 필요 없어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진작 몰랐을까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신 게 다행입니다. 오늘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장수는 선택입니다.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73세 김정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자님은 평소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으셨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다만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밤에 2~3번씩 깨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그런데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고관절이 다쳤어요. 그 뒤로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걷는 것도 무서워지셨죠. 2달 만에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근육이 사라진 겁니다. 기력도 함께 떨어졌어요. 정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먼저 한 일이 노화 속도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실제 나이는 73세인데 몸 나이는 83세로 나왔습니다. 10년이나 더 늙어 있었던 거죠. 정자님은 그제야 심각함을 깨달으셨어요. 저는 정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3가지를 실천하기로 약속하셨어요. 매일 의자에서 일어서기 10회, 낮잠은 20분으로 제한, 저녁 식사 후 15분 산책. 딱 3가지였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 힘이 덜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어요. 2달이 지나자 밤에 한 번만 깨게 됐습니다. 정자님은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진다는 게 신기하셨대요. 지금 정자님은 다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세요. 친구들과 만나 수다도 떨고요. 넘어지는 것도 더 이상 무섭지 않으시답니다.
이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정자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채널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드릴게요. 정자님의 변화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다만 알고 실천했느냐의 차이였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수 체질을 결정짓는 5가지 기준 바로 시작합니다. 장수 체질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40년 연구 끝에 찾아낸 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5가지 신체 능력이었어요. 이 5가지가 모두 건강하면 여러분은 장수 체질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체 근력입니다. 다리 힘이 곧 수명이에요.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모든 기능이 함께 무너져요. 걷는 힘이 줄면 외출이 줄어들고, 외출이 줄면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사람을 안 만나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식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일본 노화의학센터에서 15년간 5,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체 근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었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80세에도 혼자 장을 보고 계단을 오르고 여행을 다니셨어요. 김정자 73세님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정자님은 처음 오셨을 때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도 버거워하셨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2주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의자 스쿼트 10회씩 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어요. 한 달 후엔 계단 2층을 거뜬히 올라가셨습니다. 근력이 확연히 좋아진 거죠. 하체 근력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의자에서 5번씩 일어나세요. 팔은 가슴에 모으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 반복하는 겁니다. 계단이 있다면 한 층만 오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거죠. 양치할 때 한 발 들고 서 보세요. 균형 감각도 함께 좋아집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릎이 약한 분은 무리하지 마세요. 의자 높이를 조금 높게 조정하세요. 쿠션을 깔아도 좋아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려다가 다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요즘 다리 힘이 약해졌다는 느낌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로 밀고 일어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심폐회복력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몸 전체가 살아나요. 산소를 온몸에 보내는 게 심장과 폐거든요. 이게 약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움직이기 싫어지죠. 움직이지 않으면 심폐 기능은 더 떨어집니다. 또 악순환이에요. 서울 노년건강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2층 계단을 올라간 뒤 1분 안에 숨이 안정되면 심폐회복력이 정상이래요. 2분 넘게 걸리면 위험 신호입니다. 저는 이 테스트를 모든 분께 권해드려요. 간단하지만 정확하거든요. 방철수 72세님은 이 테스트에서 2분 30초가 걸렸어요. 숨이 가빠서 말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걱정되셨죠? 제가 인터벌 걷기를 추천드렸어요. 빠르게 2분, 천천히 2분 걷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철수님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이 운동을 하셨어요. 3개월 후 다시 테스트했더니 1분 10초로 줄었습니다. 숨도 금세 가라앉으셨어요.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심폐회복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터벌 걷기가 가장 좋아요. 빠르게 2분, 천천히 2분, 이렇게 교대로 걸으세요. 10회 반복하면 20분입니다. 풍선 불기도 좋은 훈련이에요. 큰 풍선을 하나 준비해서 매일 10번씩 불어보세요.
노래 부르기도 효과적입니다. 폐활량이 늘어나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추운 날 외출할 때입니다. 갑자기 찬 공기를 마시면 심장에 무리가 와요. 반드시 집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나가세요. 팔다리를 쭉쭉 펴고 제자리 걸음을 2분 정도 하세요. 그리고 마스크나 목도리로 입을 가리고 나가시고요. 계단 오르기 후 여러분은 몇 분 만에 숨이 편안해지시나요? 2분 넘게 걸린다면 꼭 인터벌 걷기를 시작하세요. 세 번째, 수면의 질입니다. 잠은 최고의 회복제예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죠. 그런데 수면이 나빠지면 이 모든 과정이 망가져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한국수면건강연구소의 발표가 인상적이었어요. 7시간 내외로 숙면을 취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저하율이 40%나 낮았대요. 치매 위험도 크게 줄었고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죠. 박명희 69세님은 밤마다 4번씩 깨셨어요. 화장실도 가고 목도 마르고 그냥 깨기도 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피곤하셨죠. 제가 몇 가지 생활 패턴을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커피는 오후 2시 이후로 끊으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엔 TV를 끄세요.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명희님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하셨어요.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깨는 수준으로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7시간 숙면이 목표예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1시간 넘게 자면 밤잠을 망칩니다. 취침 1시간 전엔 전자기기를 끄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모두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잘 와요. 요즘 밤에 자주 깨시나요? 낮잠은 몇 분 정도 주무시나요? 1시간 넘게 주무신다면 오늘부터 줄여보세요. 네 번째, 두뇌의 유연성입니다. 뇌는 평생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신경과학의 가장 놀라운 발견이죠. 예전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에 새로운 길이 생겨요. 신경 연결망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60세 이후 새로운 악기를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48% 낮았습니다. 악기뿐 아니라 외국어, 그림, 춤 뭐든 좋아요. 새롭고 복잡한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김성호 78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성호님은 퇴직 후 갈 곳이 없어 우울하셨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셨죠.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셨어요. 그러다 손자가 피아노를 배우는 걸 보고 자신도 해보고 싶으셨대요. 처음엔 악보 읽는 것도 어려웠어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였고요. 하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하셨어요. 6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약 먹는 것도 안 잊으시고 사람 이름도 잘 기억하셨어요. 뇌가 젊어진 거죠. 두뇌 유연성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언어나 취미를 배우세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양손을 바꿔서 써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양치하고 밥 먹고 글씨 쓰세요. 매일 낯선 길을 걸어보세요. 새로운 풍경이 뇌를 깨웁니다. 요즘 새로 배우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 치아와 씹는 힘입니다. 치아가 뇌와 연결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씹는 행동이 뇌에 자극을 줘요. 혈류가 증가하고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치아가 나빠지면 씹는 힘이 약해지고 뇌 자극이 줄어들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도쿄 치의학 대학에서 15년간 노인 3,000명을 조사했어요. 자연 치아를 20개 이상 유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6년 길었습니다. 치매 발병률도 절반 이하였고요.
치아 건강이 곧 전체 건강이었던 거죠. 최병호 75세님은 틀니를 하셨어요. 음식을 씹기가 불편하셨죠. 그래서 부드러운 것만 드셨어요. 씹는 행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더니 턱 근육이 약해지고 입맛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단단한 음식을 드세요. 호두, 오징어, 당근 같은 거요. 병호님은 매일 호두 3알씩 천천히 씹어 드셨어요. 한 달 후엔 사과도 드실 수 있었습니다. 식사 만족도가 올라가니 기분도 좋아지셨어요. 치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30분 후 양치하세요. 바로 닦으면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어요. 혀도 닦으세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세요.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 드세요. 호두, 오징어, 당근, 사과. 씹는 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 음식 씹을 때 불편함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세요. 이 5가지가 바로 장수 체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하체 근력, 심폐회복력, 수면의 질, 두뇌 유연성, 치아 건강.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모두 연결돼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 5가지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수 체질로 바뀌려면 실천이 답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몸을 움직여야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실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하세요. 첫 번째, 아침 기상 후 5분 루틴입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노화 속도는 확실히 늦춰져요.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채로 팔다리를 쭉쭉 펴세요. 고양이처럼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온몸에 혈액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 앉으세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목을 좌우로 돌려주세요. 어깨도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손목, 발목도 돌려주고요. 이렇게 5분만 하면 몸이 깨어납니다. 일어서서 제자리 걸음을 50보 하세요. 심장이 서서히 뛰기 시작해요. 화장실 다녀온 뒤엔 물 한 컵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밤새 잠든 장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여세요.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10번 반복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하루에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 5분도 아깝지 않으시죠? 이 5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두 번째, 점심시간 10분 걷기입니다. 심장은 규칙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만 하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해요. 심장이 놀라거든요.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죠. 점심 식사 후 30분 뒤에 10분만 걸으세요. 식당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편안한 속도로 걸으세요. 소화도 잘 되고 졸음도 달아납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구경하세요. 가게 간판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세요. 산책이 명상이 됩니다. 머릿속이 맑아져요. 혼자 걷기 심심하면 동료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대화하면서 걸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비 오는 날엔 실내에서 걸으세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제자리 걸음도 좋고요. 날씨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루 중 언제 가볍게 움직이시나요? 점심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단백질 나눠 먹기입니다. 밥상은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무엇을 먹느냐가 근육량을 결정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감소를 불러와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단백질로 막아야 해요. 하루 3끼에 단백질을 꼭 넣으세요. 아침엔 달걀 하나나 두부 반모, 점심엔 생선 한 토막이나 닭가슴살 한 장, 저녁엔 콩 요리나 두부 한 모.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흡수율이 높습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우면 두부, 콩, 달걀로 대체하세요.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좋아요.
요즘은 그릭 요거트도 좋은 선택이에요. 간식으로 드셔도 됩니다. 견과류 한 줌도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줘요. 오늘 식사에 단백질이 충분했나요? 없었다면 내일부터는 꼭 챙기세요. 네 번째, 햇빛 쬐기 15분입니다. 햇빛은 천연 비타민 D예요. 약으로 먹는 것보다 햇빛으로 만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요. 면역력도 높여주고요. 우울감도 줄여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15분만 햇볕을 쬐세요. 얼굴과 팔을 내놓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산책하면서 쬐도 좋아요. 베란다에서 쬐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유리창을 통하지 않은 직접 햇빛이에요. 유리는 자외선을 차단하거든요. 여름엔 10분, 겨울엔 20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오래 쬐면 피부에 안 좋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생성이 줄어들어요. 햇빛 쬐일 때만큼은 차단제를 안 바르세요. 15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흐린 날에도 산책을 나가세요.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통과해요. 완전히 안 쬐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쬐는 게 낫습니다. 오늘 햇볕을 얼마나 쬐셨나요? 15분도 안 됐다면 지금 베란다로 나가보세요. 다섯 번째, 사람 만나기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뇌의 운동이에요. 대화하면서 뇌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상대 표정을 읽고 말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답하고, 이 모든 게 뇌를 자극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쉽게 지쳐요. 자극이 없으니까요. 외로움은 독입니다. 연구 결과 하루 담배 15개비만큼 건강에 해롭대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이웃과 인사만 나눠도 좋아요. 친구에게 전화해도 되고요. 가족과 식사 시간을 늘려보세요. 식사하면서 오늘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손주가 있다면 영상통화를 하세요.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등산 모임, 노래 교실, 요리 강좌, 뭐든 좋아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 누구와 대화하셨나요? 아무도 없었다면 지금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여섯 번째, 저녁 루틴 정리하기입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소화 시간을 충분히 줘야 숙면할 수 있어요. 과식하지 마세요. 배가 부르면 잠이 안 와요. 80%만 채우세요. 식사 후엔 15분 산책을 하세요.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소화도 돕고 하루 스트레스도 풀어줘요. 산책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잘한 일,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취침 1시간 전엔 전자기기를 끄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다요.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세요. 차분한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가 좋아요. 명상을 해도 괜찮고요. 10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세요. 잠들기 직전엔 스트레칭을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세요.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솔솔 옵니다. 오늘 저녁은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일곱 번째, 주간 점검 시간 갖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요일 저녁이 좋아요. 이번 주 실천한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운동은 며칠 했는지, 수면은 잘 잤는지, 사람은 만났는지, 단백질은 충분히 먹었는지. 노트에 적어 보세요. 잘한 것과 부족한 것을 구분해서요. 잘한 건 칭찬하세요. 스스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부족한 건 다음 주 목표로 삼으세요.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한두 가지만 개선하면 돼요. 다음 주 계획도 세우세요. 어떤 운동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배울지. 계획이 있으면 실천율이 높아져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약속처럼 지키는 거예요. 이 7가지 실천 루틴을 모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것만 골라서 하세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하나씩 추가하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은 장수 체질을 결정짓는 5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체 근력, 심폐회복력, 수면의 질, 두뇌의 유연성, 그리고 치아 건강이었죠. 이 5가지는 유전보다 훨씬 강력한 생명력의 열쇠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장수는 운이라고 생각하시죠?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니 나도 오래 살 거라고요? 아닙니다. 습관이 유전보다 강해요.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수명을 결정합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뭔지 아세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바꿀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신호는 이미 있었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밤에 자주 깨고 음식 씹기가 불편하고 이런 신호들이요. 하지만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셨죠. 잘못된 상식에 머물면 몸은 빠르게 늙어요. 그런데 반대로 습관을 바꾸면 누구나 장수 체질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73세 김정자님처럼요. 정자님은 단 3가지 습관만 바꿨는데 2달 만에 몸 나이가 10년 젊어졌습니다. 의자 스쿼트, 낮잠 조절, 저녁 산책.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올바른 관리를 하면 80세에도 산을 오를 수 있어요. 혼자 장을 보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즐기면서요. 이게 진짜 장수예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할게요. 하루 10분 내 몸을 위해 움직이세요. 아침에 5분 스트레칭, 저녁에 5분 산책. 딱 10분입니다. 그 10분이 10년의 차이를 만들어요.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새로운 습관은 항상 어색하거든요. 하지만 2주만 참으세요. 2주가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져요. 3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확인해주면 훨씬 쉬워요. 이웃과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고 배우자와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아요. 동료가 있으면 포기하기 어렵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성공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제가 수천 명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요. 그분들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가끔 운동도 거르고, 가끔 과식도 하고, 가끔 늦게 주무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게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니까요. 1년 후 여러분은 오늘 시작한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수 체질로 바꾸는 하루 식단의 비밀을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무엇을 먹느냐가 근육량을 결정하고 근육량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단백질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실용적인 식단표까지 모두 공개할 거예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좋은 정보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건강 습관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룰게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거든요.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10분만 투자하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놓을 겁니다. 80세에도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공감됐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